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1호 국악인과 힙합 댄서 부부 박예리 파핀현준 부부와 말씀 이어갑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사랑꾼 부부가 없더라고요. 박예리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파핀현준 씨는 결혼 14년 차인 지금도 누나라고 부르며 박예리 씨를 웃게 하고요. 박예리 씨는 이런 파핀현준 씨를 품어줍니다. 함께 지낼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다는 게 부부의 얘기인데요. 박예리 씨는 어머니가, 파핀현준 씨는 아버지가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박예리 씨가 소리와 인연을 맺은 얘기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죠. 네, 파핀현준, 박예리 부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볼 때마다 진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이 두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이 사실 이 부부로서도 잘 만났지만 어떤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기가 막힌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요즘 들거든요. 네. 전통하고 현대가 이렇게 같이 크로스오버가 옛날에는 좀 많이 어색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찰떡처럼 붙는데 두 분의 그 합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두 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자리에도 많이 무대에 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가 행사에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국가 브랜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외국의 어떤 국빈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파핀현준 씨와 제가 함께하는 무대를 많이 선보인 적이 있고 또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놀라워하시고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와 또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또 현대적인 콘텐츠를 파핀현준 씨가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국악계에서는 현준 씨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국악의 대중화 예.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을 다채롭게 소개할 수 있는데 우리 파핀현준 씨가 정말 예. 크게 일조를 한 것 같다. 근데 파핀현준 씨는 이제 박예리 씨 만나기 전에도 이 국악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뭐 국악에 대해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고 2003년도 정도에 조통을 선생님의 소리연구원에 찾아뵙고 유태평양이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유태평양을 왜 기억을 하냐면 이름이 내자잖아요. 나도 이름이 내자인데. 네. 그때 그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너도 이름이 내자구나. 나도 네. 이름이 내자인데. 원래는 남현준 씨 아닌가요? 그냥 그때는 파핀현준으로 활동할 때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국악기에 대한 이해. 그때 조톨당 선생님이 직접 검은고도 연주해 주시고 예. 또 이제 모든 북을 주자들 부르셔가지고 모든 북 연주에 맞춰서 춤을 한번 춰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자신이 있으니까 춤을 췄는데 아니 한국적인 이 리듬을 못 맞추 장단을 못 맞추는 거예요. 계속 변박이 있으니까 한국적인 리듬이.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타고 그때는 익산에 계셨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서울까지 올라오는 내내 그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이게 변하는 걸까? 장단의 패턴이. 네, 국악이 왜 이렇게 이런 거를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국악을 이렇게 모를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는 박예리 씨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판소리는 5바탕이 있고 네. 아리랑도 8도 아리랑이 있고 그리고 국악은 이러이러한 소리와 뭐 서도 소리, 남도 소리 등등의 여러 가지 국악에 대한 이야기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알게 되면서 국악에 좀 더 이렇게 제가 가까워지게 됐죠. 요즘 사실 뭐 국악 쪽에서 그 출신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기도 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이런 트로트나 가요를 불러서 이 국악 쪽에서는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예술가마다 본인이 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꿈이라는 거는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국악은 뭐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금세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년 열심히 한다고 금세 확 자란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예. 갈고 닦아야 그러니까 되는 적어도 거죠. 글쎄요.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5년 정도 했을 때 기본기를 아주 잘 닦아낼 수 있고 네.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인데 한 번 잘했다고 그래서 계속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것을 또다시 학습하고 그래서 저희는 평생 공부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예. 그 평생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가 조금씩 익어지고 깊어지는 거에 대한 그 성취감에 네, 내가 네. 조금 더 좋은 소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기분에 이제 정말 계속 소리길을 나아가는 건데 어찌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예.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지난한 시간인 네, 거죠. 게다가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을까? 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들을 숱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다른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면 특히 이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능들이 많아요. 네네. 그 다른 것들을 해도 금세 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주변에서 권유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예. 잘하니까요. 그러면 갈등이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모두가 사랑받고자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른 길을 아니면은 우선 먼저 택하는 길이 다른 어떤 뭐 그게 가요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또 다른 예술 장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저는 제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예. 만약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소리인데 음. 사랑을 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또 다른 재능이 있다라는 걸 발현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도전을 하는 건 나는 너무나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 중에 내가 진짜 제일 잘하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네. 내 든든한 무기, 내 비장의 카드를 놓아버리고 다른 걸 택했다가는 언젠가 후회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겸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예. 그 중에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남게 되겠죠. 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박예리 씨가 소리랑 참 인연을 맺게 된 게 고향이 목포잖아요. 네. 목포도 참 소리의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정말 그 예술적으로 네. 굉장히 예인들이 많이 나신 그런 고장이에요. 그림, 글, 그리고 소리, 그리고 가요도 이난영 선생님도 목포가 고향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제가 노래 부르는 재주가 있는 걸 눈여겨보신 동네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이 집 딸 소리해야 되겠네 하셨다고 해요. 아. 근데 그래서인지 그 어떤 TV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었는데 네.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간 국악원에서 딱 코앞에서 마주한 소리는 눈물이 날 만큼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몇 살 때예요? 9살이요. 9살 때. 그래서 제가 한 1, 2년 후면 판소리를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더라고요. 벌써. 네. 이야, 이제 40주년도 대박이다, 40주년. 기념 공연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원로시네요. 그런데 이 가장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가장 소리하기 좋은 때라고 하세요. 네. 이제 소리를 알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저 선생님께서 일러주시는 소리를 따라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제가 살아온 경험치들이 제 소리에 녹아들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소리에도 얹어서 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울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접어든 거죠. 난 처음 9살 소리 배우러 간 그 박예리 씨가 궁금해요. 예. 가자마자 어떤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다고 알아보시던가요? 처음에 배우러 갔던 건 판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저 국악을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게 엄마의 생각이었던 거고 예. 국악은 문턱을 탁 들어서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가야금 배우는 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가야금 줄을 선생님께서 한번 뜯어보라고 하시는데 그 줄을 못 뜯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지듯이 줄을 건드리듯이 했더니 선생님께서 아휴 너무 어려서 너무 힘도 없고 지금은 못하겠네. 줄도 못 뜯는데 뭔 가야금을 배우고서 퇴짜 이러면서 맞았네요. 네. 네. 선생님께서 얘는 가야금 배울 애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한 내년에나 좀 더 큰 다음에 데리고 오시오.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아유 한번 잘 해봐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예. 예 하고 가자. 그리고 손잡고 나오는 길에 옆방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가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구나 하고 들어간 방이 판소리를 가르치는 방이었던 거죠. 그런데 수업 중이라 엄마랑 저랑 그냥 조용히 들어가 앉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언니들에게 이제 소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를 듣고 언니들이 막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나도 저거 배워보고 싶다. 나 저거 배우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어린 그 9살의 이 조망만한 가슴 안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 그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멈추고 야, 너 왜 우냐? 그 제가 나도 잘할 수 있는디. 그 선생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이제 막 들어온 옷도 새까맣고 이제 까무잡잡 조그만 애기가. 그래서 그래 어디 한번 따라해봐라 하신 그 소리가 갈까보다 이걸 따라해보라고. 근데 제가 진짜로 아까 수줍었던 애는 온데간데였고 바로 콧물 따고 갈까보다 따라했더니 선생님께서 진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오메오메 이 집에 애기 소리해야 쓰겄어 하셨어요. 야, 갈까보다 네 글자에 네. 알아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소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요? 물어보셨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뭔 애기가 한이 있다고 이 목소리에 애원성을 끼고 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원성, 네. 애원이 낀 소리. 네, 그 슬픈 감정을 이 아이가 알리가 만무한데 이 갈까보다 안에 그 네 글자 안에 그 서른 마음을 실어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춘향이가 이도령 이몽룡 따라서 그리면서, 갈까보다인데. 부르는 근데 거잖아요. 제가 그 감정을 알고 따라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음색이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애원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씀을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그 어린 마음에 나는 소리를 해야 되는 애기였구나. 나는 소리를 할 운명을 타고난 애기였구나. 찾았어. 오, 얼마나 선생님의 그 칭찬이 좋았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소리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소리를 배우러 갔어요. 근데 사실 그 소리 배우는 게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집안 형편이 이렇게 막 넉넉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날부터 소리를 배우러 갈 수 있었던 건 수업료가 2,000원이라. 2,000원. 네, 그래서 엄마가 정말 힘들이지 않고 아이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딘가를 보내주실 수 있는 이 형편이었던 거죠. 싸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혼자서 배우는 개인 레슨이 아니었어요. 단체 수업. 네, 4명이 함께, 뭐 5명이 함께. 근데 이제 선생님 그게 아까우셨던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선생님이 한 사람씩 들어봐야 그거를 알고 고쳐주고 더 많은 거를 내어주실 수 있는데 거기다 재능도 있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엄마 한번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갔더니 에리 엄마, 에리가 소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 단체로 수업 받아가지고는 언제 늘겠느냐. 그래서 개인 레슨을 받으면 잘할 텐데. 그러니까 3만 원. 10배가 넘는 이제 2,000원에서 3만 원이 돼. 2,000원에서 3만 원. 근데 1985년에 3만 원은 글쎄요. 다른 집에서는 딸의 예술 그 세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썩 괜찮은 수업료였을 수도 있지만 저희 엄마한테는 너무나 큰 돈인 거예요. 애기 씨가 막내죠? 예. 몇 남매죠? 5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때 제가 3학년 때 저희 큰언니 둘째 언니가 다 대학생이었어요. 아이고 허리가 휘네 부모님 허리가. 그래서 엄마가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진짜 저희 애리가 개인 레슨 받으면 소리를 더 잘할까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애리 개인 레슨 시켜주세요. 하시고서는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가 보험회사 생활설계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고객들한테 이제 보험료를 이 수금을 다니셔야 되는데 네네. 버스를 타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차가 없어서. 근데 엄마가 그때부터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버스비를 아끼셨구나. 버스도 안 세상에. 타시고.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근데 한여름에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시지 않고 손수건으로 땀 닦아 가시면서 그 돈을 아끼셔서 저 개인 레슨을 시켜주셨어요. 아, 부모님은 위대합니다. 네. 그래도 보람이 있었죠. 그 개인 레슨 그렇게 열심히 시켜주시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다 그러던데요. 거기다가 국립창극단 입단하고 입단 1년도 안 돼서 주연 맡고.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늘 탄탄대로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저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목소리가 악기인지라 대학 다니면서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더니 밥을 많이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목소리도 굉장히 꾀꼬리같이 곱게 나왔던 목소리도 몸이 약해지니까 많이 약해졌던가 봐요. 소리하는 사람이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박예리 소리 인생은 끝났다. 고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에리 소리 이제 작파해야 되겠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였는데 지금이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던히도 연습을 했어요. 지금보다 더 구성진 소리를. 안 좋은데. 네. 그러다가 그때 흥보가 문화재셨던 박송희 선생님께서 그렇게 목이 안 좋을 때는 잠깐 쉬는 것도 괜찮으니라. 그래서 한 달 정도 쉬고 국립창극단 오디션을 봤었죠. 그래서 조금 회복된 목소리로 이제 창극단에 입단한 후로는 목소리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고 또 이제 단역으로 시작을 했지만 늘 언젠가 나도 언젠가 저런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언젠가를 위해서 국립극장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주연을 맡죠. 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겠네요, 진짜. 없는 형편에 이 막내딸이 주연 맡았다고 목포에서 산낙지에 돼지고기에 묵은 김치 삼합으로 이렇게 막 양손 무겁게 가지고 오셔서 한턱도 탁 내시고 안 나으려다 난 딸 덕분에 요즘 재밌게 사요 이러셨는데 너무 아까운 건 지금 우리 현준 씨를 못 보여드린 거. 네. 지금 현준 씨와 같이 사는 모습 이렇게 좋은 이렇게 다 보고 계셔. 이 막내 사위와 함께 꾸미는 그런 무대들을 못 보여드린 거. 네. 제가 2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네요. 네, 63세에 돌아가셨는데 아깝다. 우리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서 그 못 해드린 거를 우리 양혜자 어머니께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양혜자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 목까지 네. 다 효도를 받으시는 건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에리 씨가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한동안. 그렇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죠. 그 전에는 이거 내가 잘 해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생 살던 우리 엄마 내가 이거 해서 우리 엄마 웃게 해드릴 수 있겠지. 엄마에게 미소를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게 제 삶의 목표 중 하나였거든요. 네. 저희 엄마는 깔깔대면서 웃으시는 그런 성정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얌전하셨고 제가 막 까불까불 엄마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러면은 그냥 피식 미소 한번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덧붙여 사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이뻐한다고 까불지 말고 칭찬받으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절대 자만하지 마라. 진리입니다. 스테이 험블. 야, 어머니 말씀을 아직까지 지금 기억하고 다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거는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저를 잊게 한 저희 어머니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학원 끝나고 저희 학원 오빠랑 같이 끝나고 오빠가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에리야 우리 집 가는 길에 걸어갈래? 그래서 그래 오빠 하고 걸어가는데 길에서 우연히 엄마를 만난 거예요. 네. 나는 우리 학원 오빠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저 학원 오빠인데 우리 엄마는 이 오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를 아니 그 말씀하시면서 왜 파피년 씨 눈치를 아니, 보세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 오빠는 그냥 우리 학원 오빠야. 오빠가 집에 가는 길에 걸어가자 그래서 나 걸어가고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가. 그러고 엄마는 가셨어요. 근데 나는 엄마가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너무 걱정인 거예요. 난 진짜 이 오빠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이게 그래서 막 종종 하다가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엄마가 오시자마자 엄마 아까 봤던 그 오빠 말이야. 진짜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다? 진짜 학원 오빠인데 엄마는 한 번도 못 봤지.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남기신 명언. 막내야. 엄마가 우리 딸을 믿는디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냐. 어머니가 진짜 현명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네. 그때 진짜로 안도감이 확 생기면서 그때가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더 잘해야지. 우리 엄마가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다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지. 그게 저를 있게 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딴 거 쳐다보지 않고 소리만 해온 거는 정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도 굉장히 큰 몫이었는데 그런 엄마가 너무 일찍 네. 너무 빨리 돌아가셨으니 정말 같이 갈까 그러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어머니께서 진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국립창극단에서 제가 주연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고 보면 공인은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엄마 돌아가신 걸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드렸더니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엄마 잘 보내드리고 오라고. 연출 선생님도 이제 창극단에서도 다 허락을 해주셔서 내려 막 엉엉 3일 내내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이렇게 멀쩡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 장례식장에 있는데 마지막 입관식을 할 때 엄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이렇게 마주하는데 엄마 얼굴에 제 얼굴을 가만히 갖다 댔어요. 그런데 그냥 그때가 12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냥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찬바람 쐬고 오셨나 싶을 만큼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계시는데 그 차가운 엄마의 볼에 내 볼을 맞댄 순간 근데 우리 엄마 가는 길에 너무 외롭고 무서우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같이 가줄까? 아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귓속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후회 없이. 27살이었는데 그때까지 밥 한 그릇 꾹꾹 눌러 담듯이 아깝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제 딴에는 살아왔었으니까 엄마 혹시 혼자 가기 너무 외롭고 무서우면 내가 같이 가줄게. 나도 데리고 가. 그 이후로 정말 누구 보여주자고 열심히 할까? 누구한테 자랑하자고 뭔가를 해낼까 싶어서 좀 굉장히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어머니였다면은 벌떡 일어나셨을 거예요. 네, 그런 소리 들었으면은 돌아가셨어도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한 반년 정도를 만사의 뜻이 없어 보이는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꾸지람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엄마 생각한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효녀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네가 이러고 있으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은 대로 마음 편히 가시겠냐. 걱정돼서 가시겠어. 막내딸이 제일 밟히셨을 텐데.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엄마가 걱정 않고 편안히 가시지. 그래서 정말 아까 현준 씨가 다 보고 계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그래 언젠가 저도 제가 영원히 살지 않을 텐데요. 언젠가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다가 왔어. 엄마 나 참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지내다 왔어 라고 말할 수 있게 살아야지.
예, 어머니가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예, 저기 상의하고 제가 인사 할 수 있는 기회 잠깐 드릴게요. 어머니한테. 엄마, 나 정말 아까웠어. 가끔 꿈에서는 엄마를 만날 때가 있는데 보여주고 싶었거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내 막내 사위구나. 엄마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엄마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고, 예술이도 엄마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또 우리가 같이 하는 무대도 보여주고 싶고,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늘 있지만, 그래도 나도 돌아가는 날까지 엄마가 믿어주는 그 딸이 될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예술가로 잘 있다가 갈게. 엄마, 우리 언젠가 좋은 곳에서 또 만나. 사랑해. 네, 우리 파핀 서방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팝씨가 아니라 남씨입니다. 제가 막내딸 우리 예슬이 엄마 박예리 씨 잘 모시고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고 계시죠? 네, 그런 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뭐 언젠가 또 이렇게 먼 시간 뒤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거기서도 막내 사이로 재롱 부리면서 사랑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네네네. 진짜 박예리 씨가 사람 울렸다 웃겼다 하는 재주가 있어요. 예,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진짜 파핀 연준 씨의 또 살아온 예술 세계도 궁금한데 그 얘기 또 내일 모시고 예. 다음 시간에 모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려서 미안해요. 아니, 저도 엄마가 돼서 이제 저희 예. 딸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늘 엄마라는 이름은 입 밖으로 꺼내어 부르는 순간, 그죠? 수도꼭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네. 눈물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부모님 생각 한 번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내 팝핀 1세대 스타 팝핀 현준, 판소리 명장 박예리 부부였습니다.